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때로 너무도 담백하여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비명과 고통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임진왜란의 가장 참혹한 격전지였던 진주성. 우리는 흔히 김시민 장군의 대승이나 논개의 투신을 떠올리지만 그 성벽이 무너지던 날 왜군들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라며 자지러졌던 한 남자의 존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키가 8척에 달하고 눈빛만으로 호랑이를 멈춰 세웠다는 괴력의 사내. 진주 판관 성수경. 오늘 저는 여러분을 1593년 6월 피로 물든 남강의 현장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500년 전 그날 한 거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불살라 성벽이 되었는지 그 장엄한 서사를 시작합니다. 성수경은 본래 명문가 자제였으나 타고난 골격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기록에 전해지는 그의 신체는 현대의 기준으로 봐도 경이롭습니다. 그가 관복을 입고 거리를 지나가면 지붕 처마에 머리가 닿을 듯했고 그가 걷는 발소리는 마치 군마가 달리는 소리와 같았다고 하죠. 그는 묵과에 급제한 뒤 진주 판관으로 부임합니다. 판관은 행정과 군사를 아우르는 자리였지만 성수경에게 그 자리는 행정 업무를 보는 책상 앞보다 성벽 위가 더 어울렸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진주성의 보루를 점검하며 웬만한 장정, 넷이서 들어야 할 바위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려 성벽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판관 나으리, 저 바위는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혹시 전생에 산신령이라도 되셨던 것입니까? 성수경은 그저 껄껄 웃으며 흙 묻은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성벽 너머까지 메아리쳤고 그 낙천적이면서도 강인한 모습은 다가올 불행을 예감하던 진주성.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1592년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숨통을 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진주성 하나에 집중시켰습니다. 1593년 6월 진주성 앞마당은 왜군의 깃발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성 안의 병력은 고작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33대 1이라는 절망적인 수치. 하지만 성수경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성벽 가장 높은 곳에 드러냈습니다. 왜군들은 성벽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실루엣을 보고 조총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성수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총의 사거리 밖에서 자신의 주무기인 바위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던지는 바위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타고 오르는 왜군들의 사기를 박살내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다리가 부서지고 왜군들의 시신이 남강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성수경은 9일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관복은 이미 피와 땀으로 범벅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6월 29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진주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비에 젖은 성벽의 동쪽 끝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왜군들이 개미떼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성수경은 무너진 성벽 틈에서 홀로 칼 한 자루를 쥐고 적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칼 한 번 휘두름에 왜병 서너의 목이 날아갔고 칼날이 부러지자 그는 근처에 있던 통나무를 휘둘러 적들을 으깨버렸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동료 장수들이 하나둘 전사했다는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천일, 최경회, 조선의 충신들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수경은 피 끓는 심장으로 촉성루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촉성루에 모인 장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피투성이었고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임금이 계신 한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성수경은 자신의 거대한 몸을 굽혀 바닥에 머리를 댔습니다. 전하, 소신, 이 성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이 목숨 하나만큼은 결코 적에게 고이 넘겨주지 않겠나이다.
땅이 나를 거부한다면 저 깊은 강물이 나를 받아줄 것이옵니다. 왜군의 장수 중 하나가 전공을 탐내며 촉성로로 난입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쓴 채 성수경의 거대한 체구를 보고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덩치만 큰 짐승이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성수경은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양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적장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성수경의 거대한 두 손이 적장의 허리와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라고 믿기 힘든 악력이었습니다. 외장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수경의 품은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뼈를 으스러뜨리는 무쇠 감옥이었습니다. 성수경은 적장을 가슴팍에 고정시킨 채 그대로 남강 절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외병들이 그를 저지하기 위해 창을 찌르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성수경의 등은 이미 고슴도치처럼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은 더 무겁고 단호해졌습니다. 절벽 끝, 굽이치는 남강 물줄기가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수경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한번 포효했습니다. 그 외침은 진주성 전체를 울렸고 왜군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잠시 길을 터주기까지 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조선 장수의 마지막 인사다. 성수경은 적장을 껴안은 채 그대로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거대한 육체가 물에 닿는 순간 발생한 거대한 물보라는 마치 하늘로 치솟는 용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전투가 끝나고 며칠 뒤 왜군과 백성들은 강가에서 시신 몇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이했던 것은 단연 성수경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적장을 껴안은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적장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 살점에 박혀 있었고 그의 팔 근육은 마치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외병들이 칼로 그의 팔을 자르려 했지만 시신조차 그 기계에 눌려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수경의 죽음은 이후 논계라는 또 다른 이로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조선의 자존심을 지켰고 자신의 거구만큼이나 큰 용기가 무엇인지를 역사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이라 하면 화려한 무공을 세운 자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수경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적과 함께 소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 내리는 남강, 그 깊은 물밑에는 여전히 적장을 껴안은 채 조선을 지키고 있는 거인의 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거대한 사내의 순결을 느끼셨나요? 역사의 페이지 속에 묻혀있던 성수경의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성수경의 묘비에는 그날의 기계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전되는 야담 속에 그는 10만 대군도 막지 못한 진정한 조선의 성벽이었습니다.